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24년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6월 1일이니까 약 10개월 정도 남은 것인데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슈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다이나믹한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 비춰볼 때 10개월가량 남은 총선을 예측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년 총선 결과, 즉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가져갈 의석수를 예측하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압승한다는 시나리오였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오늘 나온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0% 초반을 유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0% 중반까지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의혹이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29일부터 30일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41.7%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1.3%포인트 하락한 35.4%로 나타났는데요. 제로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5.5%포인트에서 6.3%포인트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권역별로는 충청 호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우세했고 연령별로 볼 때 눈에 띄는 것이 지난 조사에 이어 국민의힘이 20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전히 30대와 40대에서는 민주당이 앞섰는데요. 제 같은 정당 지지도 조사와 함께 이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지난 조사에 이어 여야가 거의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8.9%로 나타났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8.7%로 조사되었습니다. 오차범위한 박빙승부인데요. 정당 지지율 수치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다소 낮았고 민주당은 다소 높았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TK, PK, 강원, 제주에서 앞섰고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밖에 연령별로는 민주당이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앞섰는데요.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내년 총선이 그야말로 박빙승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의 박빙승부를 예측하는 결과가 대다수인 그런 실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70석을 얻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이 170석 정도를 얻을 것 같고 그에 반해 민주당은 120석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엄 소장의 예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엄 소장은 어제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민주당의 최대 강점은 도덕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대 강점이자 핵심 정체성인 도덕성이 지금 완전히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면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역대자비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역대급 여대 야소 정국이 됐고 정권이 바뀐 현재는 역대급 여소 야대 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임 소장의 말인즉슨 도덕성을 최대 무기로 삼았던 민주당의 민낯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까발려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에 있었던 지방선거처럼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지난 대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치러져 0.78%포인트라는 최소 격차가 나왔지만 지방선거는 이재명 심판으로 치러져 전국이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다 물들었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당장 텃밭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지금 31석인 31석인 호남, 제주밖에 없을 것이고 내년 총선도 지방선거와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임 소장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 요인이었던 수도권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보면 경기도와 인천은 박빙이었지만 서울은 국민의힘이 3분의 2 정도를 가져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수도권 전체 121석 중 민주당이 선전을 해도 50석을 넘기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호남 제주에서 30석을 가져가고 수도권에서 50석을 가져가면 그 합이 80석, 기타 지역에서 최대로 끌어모아도 20석이 채 안 될 것이므로 이렇게 되면 120석을 넘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70석, 총 73석인 영남과 강원에서 65석을 가져가면 이것만 해도 벌써 130석이고 여기에 충청에서 20석을 더하면 최소 150석, 최대 170석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2020년 총선의 역데자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을 앞두고 더 떨어져 만약에 20%대를 보일 경우 총선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임 소장은 윤석열 심판론이 아니라 이재명 심판론이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아직도 윤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심판하면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5년간 식물 정권이 되는데 과연 유권자들이 그걸 원할까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016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5년간 보수를 심판해온 민심이 3연속으로 보수를 심판할 가능성은 낮고 그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을 심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두 번의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의 성찰과 쇄신 그리고 변화를 요구했다면 이번엔 그 대상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총선 공천을 사실상 이재명이 할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은 이번 총선 공천을 통해 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재편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공천권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더욱이 이재명 심판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즉 민주당 내 비명계가 이재명을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고 당권을 쥔다고 해도 내용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분당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총선과 관련해 장밋빛 전망이 나오긴 했지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나믹한 한국의 정치 환경상 남은 10개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져 민심이 출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함을 가지고 어느 진영이 먼저 똘똘 뭉쳐서 그 전선을 중도로 확장해 나가느냐 확대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2024년 4월 10일 저녁방송사별 출구조사가 나올 때 감격의 눈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흘리고 싶은 심정이 벌써부터 드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